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은 다중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머 항전 장비 기술 및 이들을 전투 임무 수행 컴퓨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이다. 미국 정부가 수출허가 승인을 거부한 이들 기술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돼 있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에 송수신, 소자 수백에서 수천 개를 한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이다.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하다. 특히 정리도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 X1이 이미 9천억 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제3국 업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을 획득해 국내에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겠다며 공대공 모드는 2019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는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IRST는 공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이다.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 주시 적외선이 있다. FLIR은 전방만 감시하지만 IRST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O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전 장비다.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잡음 재밍 신호를 방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율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IRST, EOTGP, RF 제머 3가지 항전 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 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4개 핵심 기술은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지, 공대해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열쇠다. 나머지 3개 항전 장비 기술 역시 CFCC의 원천 코드 기술 확보와 체계 통합 기술의 승부가 달려있다. 국내 유일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사 8600대 생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KF-X와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또 2019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에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RSP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훌륭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KF-X 개발, 그 자체가 경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될 것. 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소회는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위치에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의 국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떤 의미인가? 항전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예정된 수량 외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나?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 제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장비 개발이 완료됐다. 어떤 의미인가? 아이언버드 시험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해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행시험과 무장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나?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전투기 운영 소프트웨어도 국산 개발이다. 진척사항은 KF-X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장비는 총 60여 개 품목이다. 이 중 규모가 방대한 비행제어 및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는 카이가 직접 개발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발전소 운용 소프트웨어 이상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임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 소프트웨어와 센서 정보 획득, 정보 융합을 통합 표적 추적,
무장제어, 전자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소스코드 기준 약 75만 라인이고 현재 약 45만 라인이 완료됐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방대해 단계별로 완성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항법, 통신, 식별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임무, 공대지 임무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다. 최근 항공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은 향후 정보 수집기, 무인 전투체계 등의 국내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지난해 핵비 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력,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또한 핵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C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었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했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세계 5번째의 공업력, 세계 6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벌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핵이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 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영변에 위치한 북한 원자로를 가동 중인 모습.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 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3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에서 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에서 베이징이 955km, 서울에서 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1을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제공시간이 70에서 90분 길어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핵무건적 대감을 감안하면 한일 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뷰렉스형의 재처리 시설과 문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